안녕하십니까. 네, 정 대표님, 저는 올해가 지금 김정은이 나온 지 딱 만 5년 됐습니다. 이게 5년, 정주년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올해 1월 6일 날에 또 핵실험 한 번 하고 또 구절쯤에 한 번 하고 두 번씩 하고 미사일 특히 이제 그 무수단 화성 10호인가? 그게? 그걸 8번이나 발사했는데 한 번만 딱 성공하고 그래서 유엔 제재에 상당히 많았는데 장 대표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올해 그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김정은 정권에 그 어떻게 좀 영향을 미쳤는지 보시기에. 네, 물론 영향은 있죠. 예. 북한 제재라는 이게 전면 제재라는 거는 사실은 중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글쎄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던 무역 기관들이라든가 그리고 소규모 외화벌이 기관들 예. 그 단위들에서 중국 대방에서 이럴 쪽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자, 이런 물동은 못 준다. 아 그런 일이. 예. 그래서 많은 어떤 이제 그 외화가 차단이 되고 물동들이 못 들어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예. 제 친구들도 그런 기관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다 계약을 그렇게 막 뒤집고 중국 전체 일방적으로 막 뒤집어 온 겁니다. 아 중국 측에서 그렇죠. 이번 대북 제재하면서. 예. 초기에는 그렇게 중국에서도 이런 거는 못한다. 그리고 민물자라 그리고 이제 공예품들 말입니다. 여기가 특권층한테 들어간다 이런 거를 해서 중국 정부가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짝 대방에서도 난 너희한테 못 준다. 그걸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많은 벌금형을 이제 하기 때문에 중국 대방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많다 예, 이거는. 많았죠. 그래서 참 올해는 그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유엔 결의안을 좀 수용을 하는 그런 걸 좀 보였어요. 그런 면은. 예. 그동안 이제 중국 그런 쪽에 다니던 무역기관들이라든가 그런 외화벌이들이 그 자기네 영역을 잃어버리고 제 3구 요즘은 이제 러시아 쪽으로 다른 데를 돌고. 사람들도 많았고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그 중국 쪽에서 유엔의 제재에 관련해서는 했다 그러는데 8월 달 때인가요? 그때부터는 중국이 좀 더 북한 편 좀 들어갔고 무역이 너무 잘 된다. 과거보다 더 많다 이런 말들이 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되는가요? 네, 그 기싸움에서 결국은 김정은이 지금 현재는 좀 이겼다고 좀 우스운 쪽으로 좀 보아지는데요. 네. 사실은 이 중국과도 또 다른 게 북한에서는 이제 어떤 인민들의 어떤 이제 정부에 대한 반정부 이런 시위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은 2천만 중에서 평양 시민만 살아도 이제 간다 하는 이제 그런 배짱이고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사실 배짱 싸움을 하면은 김정은도 지금 그렇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제재를 해 보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너무 많은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이제 동북 삼성에 들어가는 철강제 남은 못 준다. 김정은이가 그걸 배짱치게 했거든요. 너희가 뒤집는데 남은 우리도 뒤집겠다. 항만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너희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것도 생각을 해보겠다. 항만이라는 건 어디 라진한 그런가? 그렇죠. 라진, 청진항 다 얘네가 50년 계약을 다 지금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걸 뒤집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지금 이 강석 중에서도 히토류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이가거든요. 이거 그렇군요. 히토류 이 계약권도 뒤집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경제대표단을 내보내서 중국 쪽에 돌면서 그거를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엔의 이런 제재 결의안에 동참을 만약 하는 경우 우리도 중국과의 모든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쪽에서는 좀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이짝에 중미 관계도 있고 그로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권을 했는데 세관 쪽이보다는 일반 밀수업자들이 쓰던 비밀 루트로 많이 쓰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북한 간의 어떤 과거의 이런 경제적 관계들, 특히 전문의 뉴스들 이렇게 보면
동북 삼성의 그 료령성, 흑룡강성, 연길, 예. 길림성 이쪽에 그 경제가 지금 나빠지면서 그렇죠. 중국도 좀 문제다 그러더니 그런 또 문제가 있네요. 예. 박사님, 그 올해 1월 6일 날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1월 6일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때 핵실험을 하고 나서 3월 달에 유엔 제재가 되고 지금까지 쭉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오고 최근에도 또 뭐 제재 결의안인가 이제 뭐 또 유엔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올해 이 과정들을 유엔과 국제사회 이 제재 과정과 중국의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방금 그 대화에서 나왔듯이 이 올해는 참 유별난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보통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핵실험을 하다가 예, 4차, 5차를 연달아 이렇게 8개월 단위로 하게 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예, 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4차 핵실험, 1월 6일 날 있었던 4차 핵실험 예. 이후에 이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의 제재가 물론 있었지만은 대북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왔고요. 그게 이제 3월 2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이제 탄생이 됐었습니다. 예, 예. 동시에 또 저희가 봐야 될 것이 물론 중국은 지금 입장이 좀 많이 변한 상태지만은 올해 초만 해도 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일본 저희 정부가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자적인 제재가 있고 또 양자적인 제재를 네, 강화했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10일에 그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 통과시키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의 그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 문제를 예. 제재에 포함시킵니다. 단순히 핵미사일뿐만 아니고 북한 정부가 내부의 주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그런 탄압에 대한 것도 네. 이 제재의 명분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게 되고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도 이제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저희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올해 전체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북한의 어떤 연이은 핵실험에 따라서 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재 국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 제재 예, 국면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조선 정부도 뭐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이라는 그 여성 때문에 지금 야단 법석이고 온 나라가 뭐 100만 명씩이나 이제 나와서 주말에 이제 뭐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대북 제재를 상당히 강화했죠, 올해? 예,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은 이 대북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었죠.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었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 3월 2일 날 우연찮게도 이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던 그날에 예. 이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랬을 때 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제재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죠. 양자적인 참 그게 차원에서. 참 10년 만에 네네. 11년 만인가 참 오랜만에 통과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북한의 어떤 핵실험이 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 인권법을 예. 만들어 도와준 것이 아닌가 역으로 볼 때 그런 하긴 또 해석도 올해는 가능할 것 좀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크게 반대를 못했죠. 네. 장 대표님, 이번에 그 유엔 제재가 되면서 북조선 내부에서 중국과 무역하는 이 무역 일꾼들, 그리고 하고 또 이제 뭐 밀수를 하는 각 지역 무역 일꾼들이나 당 기관이나 군대 무역 일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유엔 제재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이나 또 뭐 그런 인식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제재에 관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거는 무역 종사자들이죠. 예. 그 사람들은 중국에 실질 나와서 국가에서 제정된 외화 벌이, 그러니까 그 외화 액상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죠. 15,000불이라 하면은 15,000불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중국 대방들이 그러니까 자기네하고 거래했던 그 예, 대방 대방. 쪽에서 정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뭐 일방적으로 네, 뭐 네. 계약 파기를 하고 하니까 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또 직업도 잃는 뭐 다시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제는 뭐 나와서 너희 할 거 없으니까 철수를 해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이제 불평이 많았죠. 그 사람들도 그래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재에 의해서 실행이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래 어떤 자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연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새롭게
이런 이제 외화벌이라든가 무역기관들을 이제 꾸리는 이 사업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북한 국경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뭐 날마다 통화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제재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오직 하나입니다. 이게 나쁜 놈들 너희 아무리 해봐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잡아라. 우리 공화국도 맞서라기 위해서 이 또 적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책동을 한다. 제재를 또 한다고 한다. 그 인식 하나. 그 다음엔 장마당의 시장. 아까 시장에 물동이 적어졌냐 많아졌냐 그걸 물어보면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재를 해서 공식적인 무역 단위들은 타격을 입었지만 그 외로 이제 밀수가 더 활성화된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박사님, 네. 이 전번에 그 홍샹그룹 그 단동에 그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그 중국이 이제 홍샹그룹을 이제 뭐 조사하고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파가 좀 컸습니까? 그 영향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우리 장 대표님 말씀처럼 네네. 이 뭐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제재 효과 분명히 볼 수 있지만은 이 비공식적인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홍상그룹에 대해서 뭐 상징성은 있겠죠. 네. 근데 실질적인 어떤 제재 효과는 역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전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올해 그 대북 제재는 이제 아주 요란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졌다. 네. 이런 거네요. 근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밑에 쪽에서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전략물자나 이런 쪽에서는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조사 결과는 없습니까? 네, 저도 그거를 많이 추적을 했는데요. 참 이렇습니다. 얘네들이 미사일이나 핵 개발력에 지금 아예 막대한 작업을 쓸어내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자금의 줄이 어디 있을까? 이게 원래 깔아놓은 돈도 없는 나라인데 이게 어디서 과연 충당을 해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평양에서 나온 애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타켓을 많이 잡고 물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돈 버는 그 자기네가 실제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자기 진짜 비자금가 같은 거죠. 그 연줄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돈 들어오는 그 원천을 봉쇄를 안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핵실험이랑 이런 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이 핵실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실험 이걸 되면은 국제적인 또 어떤 제재 결의안이 발표될 것이고 또 이렇게 봉쇄될 것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알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부 동료를 막는 우리한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내부가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모든 걸 감안을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이 문제인 거죠. 자, 돈을 차단을, 야네가 먼저 작전을 할 때 말입니다. 이 작전을 하면, 모든 무역기관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루트는 사멸될 것이다. 무조건 제재에 의해서 어떻게 막힐 것이다. 핵실험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차후에 돈줄을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계획이 없이 시작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 라인을 우리가 찾질 못해서 그런지 살아있다고 봅니다. 박사님,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다 떠오르는 것이 제재 효과가 물론 지금 생각만큼 크진 않지만 또 하나 저희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게 이제 올해 들어서 이 고위급 탈북이 좀 살짝 늘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태영호 공사라든가 그 해외 나와 있는 그 뭐 공관원이라든가 뭐 거의 한 달에 1.5명 뭐 그 정도 석 달에 2명 정도 이제 탈북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 나가 있을 경우는 탈북에 대한 어떤 그 욕구라든가 그런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재 국면이 들어가면서 당국에서 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외화에 대해서 좀 이제 더 많이 벌어라. 그렇죠. 그런 압박감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충분히 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제재 국면이 이제 중장기화 된다면 물론 뭐 지금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큰 숫자는 아닙니다. 살짝 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중장기화 된다면 평양에 미치는 영향이 아하. 예, 상당히 상당히 클 거다. 그 압박감이 상당히 그 또 다른 차원에서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그 올해 이 대북 제재는 지난 시기에 말하자면 작년까지 그 쭉 뭐 조금씩 해오던 제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제재의 특징을 물론 강도도 이제 강해지긴 했지만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실제적인 어떤 효과에 있어서는 많이 약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인권 문제를 예. 좀 대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10월에 그 미국 로버트 킹 대사가 북한 인권 대사가 이제 방한을 했었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말씀한 내용 중에서 올해의 대북 제재, 특히 미국 쪽의 예, 관점입니다. 올해 대북 제재는 특히 단순히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예. 그 북한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인권 침해, 예. 특히 이제 그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뭐 공개 처형이라든가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그런 어떤 인권 침해가 예. 분명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뭐 대북 제재의 그 영향이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장시열 대표님이 북쪽에서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듣는 것 그리고 이제 밀수나 전반적인 북조선 내부 상황을 평가할 때 올해 대북 제재 그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분명히 있었고요.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좀 해보면은 자네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기가 뭐 우리가 바닷길도 막고 예. 또 하늘길도 막고 그런데 딱 지금 하나 막을 수 없는 중국이라는 게 그렇죠. 있죠. 예. 두만강, 압록강 그 연선호를 통해서 저는 말입니다. 이런 가상을 해봤습니다. 전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개혁개방위원회 쪽에서 그런 설계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 예. 우리가 어떤 가스통을 국경지대로 움직이는 그런 거와 같이 북한에서도 예. 말입니다. 자, 만약에 미사일이다. 예. 그리고 핵 탄두다. 예. 이거를 다른 나라에 수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가 결국 밀수로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주장들이 좀 있죠. 예. 거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군부대 외화벌이 같은 거는 인력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군인들이고 뭐고 써가지고 하룻밤에 1,500톤씩 넘깁니다. 뭘요? 인력으로 말입니다. 이게 광석을. 아닙니다. 강습도 아니고 고철이란 말입니다. 고철. 예. 파고철을 파고철을 중국에 1,500톤 예, 1,500톤을 넘깁니다. 거기에 중국 애들 차량들이 그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인해 전술을 하는 겁니다. 중국으로 그걸 하는데 자 1,500톤 뭐 핵탄두가 1,500톤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미사일도 그 뭐 분해를 하고 놓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로 북한을 정말 이제 고립을 시키려고 하면은 저 중국과의 연선질에 대한 확실한 차단이 돼야 된다. 차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올해 그 대북 제재의 결과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예. 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긴 어느 하지만은 정도는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라고 보고 예. 있는데 방금 우리 장 대표님 말씀처럼 결국 이제 핵심은 중국이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지금 대북조선 전략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그 작년부터 이제 많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조선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겠다. 네네. 이런 입장이 이제 우리 전망적으로 말하자면 대북 제재의 이 전망을 볼 때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중국의 앞으로 그 대북조선 전략이나 어떤 대북 제재에 관련한 입장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보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의 대북조선 어떤 정책을 예. 볼 때 지정하기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 그 국경지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국경 안정에 또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 북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조금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훨씬 이제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교류, 경제 교류라든가 지역사회 발전 같은 거를 많이 중시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자체가 아직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느낌이 결국은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는 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보거든요.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한이 핵실험도 계속 감행하고 있고 미사일 실험도 하면서 이 중국과 맞지 않습니다. 사실 계속 이제 트러블 메이커죠. 지역 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계를 생각했을 때, 중미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략적 자산이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이 G2 말하자면 그렇죠.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중국하고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데서 중국에게는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강력한 어떤 이 대응 수단 이런 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대응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이 지역 내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도 될 수 있고. 구실이 될 수 있고 이 이야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금 그 개입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미국의 어떤 이익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중국이 볼 때도 그렇고 미국이 볼 때도 그렇고 북한이 나름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양 강대국이 어떠한 측면에서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객관지로 나간 질문 같지만 핵심을 들여다보면 같은 문제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관계에서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금 뭐 포위 전략이니 뭐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응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이제 최근 그 워싱턴 현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본 바로는요. 일단은 저희가 조금 한 2, 3개월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전통적인 또 공화당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그냥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미국 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좀 물어보고요.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갈등과 대립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긴장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협조를 추구를 하겠죠. 계속해서 지역에 중국이 이야기하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라든가 또 미국이 이야기하는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가 추구는 할 테지만 어찌됐든 역사상 보면 한 지역에서 두 국가가 같이 융성할 수는 없거든요. 어찌됐든 한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영웅은 한 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건은 뭐냐면은 중국이 얼마만큼 부상을 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할 것인가 관건이죠. 이미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잘 지내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장 대표님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제 북한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소식들이 들으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북조선의 김정은 정권을 버리는 일은 어떻게 없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가요? 글쎄요. 근데 서로 그 국익의 차원에서 타산을 하는 건데요. 실제 중미 관계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 북한을 포기를 하면은 북미 관계나 그리고 중미 관계나 우리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이 북한에서 어떤 그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다 하면은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오겠느냐?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북한만은 무조건 안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도 참 이게 그저 자기네는 자기의 어떤 지배 영역 안에 놓으려고 하고 북한은 또 그걸 좀 싫어하고 자꾸 미국을 두수시고 진짜 중국도 두수시고 이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참 지금의 상황에서는 중미 관계의 그런 이게 역학적 구도에서 보면은 무조건 중국은 북한을 도와야지 자기네한테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죠.
박사님, 아까 저희가 이제 오늘 대담을 진행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되는 그날에 네. 이제 미국에 가 계셨다고. 네네. 근데 지금 뭐 북조선의 뉴스 보도 경향을 보게 되면 북조선은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클린턴보다 저 트럼프를 약간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냄새를 좀 풍겼는데 보도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또 세계적으로 다 그 트럼프가 안 되고 클린턴이 될 거라고 봤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가 지금 이상한 아주 좀 독특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게 선거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을 이제 미친놈이라 그랬다기도 하다가 뭐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사람인데 지금 대통령이 되자마자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뭐 둘이 이제 잘 지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북 정책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대북조선 제재의 전망을 보는 데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설명 주셨듯이 이제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날에 예. 워싱턴에 있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충격이라고 할까요? 예, 설마 했는데 그 일이 터졌구나라는 그런 네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사실. 정치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사업가거든요. 예. 철저히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중간에서 약간 질문인데 옛날에 배우 하던 레이건 그 사람도 정치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릅니까? 그것도 같습니까? 이제 재밌는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 트럼프에 대해서 변호할 때 예. 레이건도 이제 정치가가 아니지 않느냐 잘했단 말입니다. 네네네. 지지를 많이 받았단 예,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서 레이건의 그 전철을 밟을 거라는 보장은 네. 또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결국은 이제 트럼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당선되는 게 목적이었지 예. 대통령이 돼서 뭘 하겠다라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글쎄 선거전에서 그런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당선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목표였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 대통령이 되는 게.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그 그럼 말입니까? 이제 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주위 참모들과 의논을 하면서 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내치에 집중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지지했던 대부분이 백인 중산층 이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그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 정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고 할 것이고 뭐 이민자 정책이라든가 뭐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주변의 참모들이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할 거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공약 기간에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너무 저희가 의존할 필요는 없다. 예,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과 일본의 어떤 핵무장 이야기를 또 꺼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바로 당선되고 나선 또 말을 바꾼 거죠. 오히려 바꿨습니까? 그렇게 내가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네, 뉴욕타임스에서 뉴욕타임즈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식으로 이제 금방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트럼프라고 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뭐 도덕 무슨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도 바꿀 수 있고 하지만 미국의 어떤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업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그 말이라든가 이 행동 중에서 그 미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그 외에 어떤 소위 말하는 레토릭이죠. 레토릭적인 부분은 레토릭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 립 서비스입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누구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선거 과정에 그냥 던지는 말이다. 던져본 거죠.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서 북조선 당국도 아마 외교나 이제 뭐 김정은도 그렇고 미국 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죠. 상당히 아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낙관론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 공화당 계열이기 때문에 이 부시 행정부, 또 조지 W 부시 초기 모습, 북한의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강경한 어떤 입장
그 두 개의 어떤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의 이제 대북 제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이제 네네. 정권을 이제 임기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텐데 그때 되면 좀 크게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바뀔 가능성보다도 예. 오히려 이제 지속되는 것이 있겠지만 계속되는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예.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감한 어떤 접근이 예.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쭉 과감한 내가 한번 해결해보겠다. 그 전문가로서 그 한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네. 지금 트럼프를 전망하신다면 이 대북 제재 관련해서 저는 아마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뭐 민주당 공화당을 불문하고 예. 기본적인 어떤 노선은 있습니다. 노선이 항상 그 고립주의하고 개입주의 사이 어떤 균형을 추구했는데 제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트럼프 시대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들이 몇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트럼프 개인의 어떤 특성인데 네. 사실은 뭐 선거 때도 그랬고요. 예, 그렇죠. 예, 상당히 그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네네. 실제 보면은 선거 기간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내가 당선되면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이 이메일 사건이 있었죠. 예. 감옥에 보낼 것이다. 뭐 그런 어떤 말들을 하니까 상당히 저는 앞으로 이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재밌는 어떤 예. 그런 현상들이 예. 트럼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칫하면 김정은도 제껴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장시열 대표님, 장시열 대표님께서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북조선의 이 대북 제재, 유엔과 구제사의 이런 제재들을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워낙 지금 김정은 정권이 아니고 북조선을 이제 유지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의 간부나 군관들 그리고 또 지식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북한의 국경 주민들 그리고 예. 이제 군인들 그리고 이제 간부들에게 누차 이제 말을 했지만 일단 지금 북한의 형편으로서는 불법이라든가 이제 예. 도적질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진짜 이게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인데 너무 이런 이제 이게 나라 같지도 않게 번져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마약도 팔고 몰래 진짜 무기도 밀매를 하고 이리고 그러니까 그 간부들 자체도 그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머지름을 써도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막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게 이젠 국제사회가 총 간역을 이제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핵이고 미사일이고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실제 이것도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현명한 끝이 판단, 난다, 예, 그렇죠. 예. 이젠 현명한 판단을 빨리 할 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게 김정은이 어디서 도적질을 해오든 이 해설에도 무조건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이제 미래 자식들까지도 이제는 멸망의 길로 제쳐가는 길이니까 저는 이제는 하루빨리 현명한 선택을 해서 방귀를 들고 뒤집든가 아니면은 진짜 떠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같이 이제 얽혀 다니다가 같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예. 북조선 간부들이 정신을 차려라. 그 말씀이네요. 한 박사님, 지금의 이 대북조선 제재 이 구조가 말하자면 중국도 참여하고 러시아도 참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이런 대북 제재 구조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야무야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제 이 북핵 문제 자체가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북 제재라는 게 한번 궤도에 오르면은 이거는 멈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 트럼프가 되면서 북한의 핵 폐기보다는 핵을 유지하고 확산을 막는다. 말하자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요. 그러면 제재가 끝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약간 낙관론이죠. 네. 트럼프가 협상에 대가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핵 동결, 예. 그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을 통해서 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있긴 하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조금 섭푸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북조선의 그 지금 김정은 정권을 이끌어가는 핵심 간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대북 제조 관련해서 충고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대표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현명한 판단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특히 이제 각 나라들이 유럽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굉장히 지금 국가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죠. 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기주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잘못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예. 트럼프의 미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북한의 간부들도 네. 정확하게 정세를 판단하셔서 예.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평양의 간부들과 지방의 고위급 간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북조선의 이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조선 제재가 중국이 비록 막기는 하지만 이 흐름을 막을 지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 인민들, 간부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광란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2016년에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깊은 생각을 해보고 내년을 위해 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